안녕하세요. 네, 세력 차트 연구소입니다. 어, 뭐 저는 일부러 뭐 이렇게 뉴스 같은 거를 일부러 찾아보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예, 행여나 매매할 때 그 이제 그 눈으로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봤던 제가 나름 동체 시력이 좀 좋은 편인데, 자 커피 잠깐 커피 한번 따르고 이제 머신에서 커피를 좀 따라주고요. 요즘 이렇게 말이 많죠. 지금 뭐 주가 뭐 세력 애들이 뭐 어쩐다, 뭐 무슨 삼천리하고 뭐 하림인가 뭐가 주가 조작 세력에 연루가 됐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나오는 뉴스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 세력이라는 존재 그 존재감을 알고 증권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증권을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세력들이 있구나 이렇게 나중에 안 게 아니라 애초부터 알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새롭지가 않아. 제가 봤을 때는 뭐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제가 일단 어, 오늘 방송에서 제일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메모장을 지워버리겠습니다. 주식을 하는 개미들이 저희들입니다. 저도 개미입니다. 저도 방송 타이틀은 세력 차트 연구소지만 저희가 무슨 기관이 아니에요. 저 개인 혼자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개미들이에서 저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개미들이 주가 조작에 뭐 그러니까 사기를 얘기하는 거죠. 주가 조작 그 자기 자신의 종목을 자기가 컨트롤하는 거 말고 타인에 의해서 주가 조작에 절대 걸리지 않는 방법은 주식을 하는 개미들이 주가 조작에 절대 걸리지 않는 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 스스로 자기 종목은 자기가 주가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주식을 하지 마세요. 예. 제가 이 얘기를 오늘처럼 이렇게 진지하게 한 적은 없고요. 제가 이제 이 똑같은 메시지를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이제 뭐 구독자님들이 몇 분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걸 써볼게요. 그때 제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장난삼아,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장난삼아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이렇게 장난이 아니라 농담 비슷하게 이 증권 차트나 어떤 증권의 자기만의 매매법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입문을 하셨다가 지금 뭐 외로운 마이너스들과 이제 투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조언을 뭐 제가 엄청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보다 더 초보자 분들께 이제 조언을 감히 제가 하자면 자기만의 매매법을 완성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고점 돌파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고점 돌파 매매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증권으로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고점 돌파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고점 돌파가 2개 이상 있는 곽초룡 자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이평선에서 영망치나 때로는 뭐 망치나 도지 단양봉에 가까운 애에서 살짝 갭떠서 올라가는 종목을 몇 종목을 선정을 했다가 그날따라 그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 종목이 올라가면 3, 4% 이내에서 한번 손 빠르게 한번 잡아보면 음봉이 될 때 평단에 가까워질 때 그때 버리실 이 손의 속도만 된다고 눈과 손의 속도만 된다고 하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말 많이 했죠. 이격 매매도 얘기를 했고요.
음봉과 음봉 사이에 이격이 벌어지면 그 고점에 있는 그 음봉의 하단까지 목표가를 두고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저는 그렇게 크게 이제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 갭든 음봉의 매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돌파선의 두 배를 바라보는 매매, 또 돌파선을 2, 3% 내에 돌파를 하면 18에서 20% 정도, 22% 정도 이상 바라보는 매매, 그다음에 저 지하에서 이제 그 바닥 매매라고 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애들, 그런 애들은 또 이제 곽초룡 자리 같은 경우 거기 자체가 목표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러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매매만 잘하시면 2,400개 종목인데 내가 잘하는 거를 뭐 3,000가지, 4,000가지 할 필요 없잖아요. 한두 개만 무기가 있으면 돼요. 한두 개만. 증권 시장이라는 그 전쟁터에 뛰어들면서 맨몸으로 뛰어드는 거는 너무 무모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음? 이제 그 차트를 바라보는 눈을 제가 레이더라고 그랬죠. 이제 세력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얘네들 눈치 빠르게, 요 새끼 여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아, 여기서 올려 털으려고 하는구나. 아, 여기서 내려 털으려고 하는구나. 이거는 하락이 아니라 조정 비슷하게 개미 털려고 하는구나. 이런 거를 알아내는 건 제가 레이더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눈이에요, 눈. 저희 눈. 눈을 그렇게 트레이닝을 해놓고 나면 100이면 100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100에 한 7, 8개는 알 수 있을 확률이 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험치라는 게 거기서 중요하고요. 그 이제 말 그대로 돈은 총알이 되겠죠. 그럼 이제 총이 문제인데, 총은 어떻게 해서 이 총을 쏠 건가? 관심 종목을 어떻게, 어떤 식의 스타일로 뭐 스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초장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단타만, 이제 제가 단타를 좋아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걸로 방송을 하고 싶어서 단타 위주로 이제 방송을 하는데요. 제가 매매법을 모르고, 이제 초보 개미들이 어, 이 매매법을 훈련하지 않으면, 어, 아예 다 지우고 다시 쓸게요. 다 지우고, 이제 제가 그 방송하고 한 달, 아마 한 달 정도 됐을 때인가 그때 얘기한 것 같아요. 세력 차트 연구소장이 알려드리는 매매법 중에 한두 가지만 훈련이 돼서 잘 따라 하셔도 유료 리딩방이나 무료를, 아이고, 뮤랜다, 무료를 가장한, 이번에 터진 게 이제 무료 비슷하게 뭐 수수료 좀 뛴다는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많이 사기를 쳤더라고요. 가장한 주가 조작 사기단에 당할 일은 단 1%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뭔 얘기했냐면, 어, 저한테, 저한테라고 하긴 그렇고요. 꼭 저한테 배우지 않더라도요. 뭐라 그럴까? 하여튼 훈련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이제 먼 미래에 할아버지, 손녀가 하는 말입니다. 손자나 손녀가 오늘 학교에서 주식을, 증권을 배웠는데 혹시 할아버지도 증권 할 줄 알아요?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어, 할아버지가 나이도 많고 힘도 없어서
운동도 잘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지만 유일하게 잘하는 게 증권이야. 사실은 할아버지가 이 글씨가 이름이 지가 사실은 할아버지가 증권계의 타짜야 하면서 이제 손자가 하는 말이 저도 가르쳐 주세요 요요요요 이게 조른단 말이에요. 아이 뭐야 왜 한 번에 나와.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하루에 제가 방송을 한 40분 50분 이렇게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뭐 좀 진지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1시간 넘게 방송을 하는데 컴퓨터가 이제 좀 느려지면은 제가 대략 따져보니까 한 45분에서 50분 지나면 컴퓨터가 하도 느려지길래 제가 이제 시간을 좀 빨리 가지고 원래 제가 말 자체를 굉장히 느리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한번 들으시면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래서 오늘은 뭐뭐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원래 말 스타일은 남자치고는 굉장히 빨라요. 여자만큼 빠른데 아마 여자보다 내가 더 빠를걸? 근데 너무 말을 빨리 하면 귀만 따갑고 이 정보나 지식이 뇌에 잘 안 들어와요. 그 뇌에 받는 기관이 여러분들은 이제 눈과 귀일 텐데 그래서 제가 목표가 같은 경우는 계속 텍스트로 이렇게 계속 쓰는 이유도 귀로 딸리는 거를 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뇌에 각인시키려고 기억을 시키는데 도움이 되려고 제가 이제 텍스트로도 많이 하는데 이 다음에 60 먹고 70 먹고 해가지고 할아버지 영감님 소리 듣고 할머니 소리 들으시는데 저희 방송 여자분들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 나이 먹어서 뭐 할 거야. 손자 손녀들도 돈 막 이렇게 용돈 주고 그러지 않는 이상 2, 30년 뒤에는요,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할 거라고는 돈뿐이 없어요. 뭐 우리나라 뭐 민주주의니까 뭐 자본주의인데, 이제 민주주의를 경제를 빗대서 이제 좀 격화시켜서 얘기하는 게 자본주의라고 그러던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돈으로 환심 사는 것도 한두 개지. 그러면 이제 애들도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일수록 증권이 애들 학교 과목에 연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직접 듣기도 했고 근데 뭐 미국 가보진 않았지만 미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나라 제가 이제 이거 그 증권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벌써 외국은 12살인가 11살인가 걔네 이제 만으로 따지니까 벌써 초등학교까지는 모르겠는데 중학교 과정만 돼도 벌써 증권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어요. 그런 거에 따지면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과목에도 거의 증권 관련된 거는 직접적인 관련은 교육 과제로 쓰고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제 조카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낙후된 거죠. 그쪽 계통으로는 먼 거죠. 아직 갈 길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시대가 이제 10년 뒤에 제가 솔직히 10년 뒤까지는 모르겠는데 20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랑 공감대를 형성해 살 수 있는 게 아니 뭐 농구를 할 거 덩크슛을 할 거야 저 메시처럼 무슨 드리블을 할 거야. 더군다나 이제 할머니 같은 경우는 뭐, 손자애들, 남자애들하고는 놀 거리가 없잖아요. 이게 다치신단 말이야. 나이 먹고 뭐 하면. 근데 꼭 손자, 손녀한테 아는 척 하라고 이 증권을 배우라 소리가 아니고요. 그만큼 이 지식의 힘이 지적 재산이라는 이 분야가 세월이 지금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커지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100만 명 중에 뭐 한 명, 1000만 명 중에 한 명 이런 사람들이나 1등하고 메달 따고 지도자의 길을 걷고 영웅 대접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유도를 하든 태권도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아니 태권도 봐봐. 전
전 지역에 태권도 도장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서 자기 태권도 도장 중에서 1등해서 자기 동네에서 또 여러 관장 양문 뭐 무슨 검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태백 무슨 백두 뭐 도장 이름도 막 많잖아. 무슨 뭐 용인 뭐 경희대 뭐 엄청 많잖아요. 뭐 한국체대 뭐 많아. 그 중에서도 1등한 애들끼리 겨뤄야 돼.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뭐 서울 뭐 경기도 안산 오산 뭐 용인 수원 그 중에 있는 애들이랑 또 겨뤄야 돼. 토너먼트식으로. 그래서 뭐 1등하면 다냐? 아니에요. 부상 없이 계속 자기 그 수준을 올려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또 뭐 시범단 쪽으로 빠지는 시범단 쪽으로 빠지고 또 이제 시범단 말고 아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겨루기 그쪽으로 시합에 나가서 이제 그 토너먼트에 나가서 다른 애들은 또 이제 겨루기로서 또 국가대 대항전이나 글로 올라가면 세계 선수권 대회, 올림픽, 아시안 게임 그 몇 명이나 되겠어 몇 명이나 응? 그 길로 애들을 몰아낸다는 것 자체가 뭐 얼마 전에 드라마 잠깐 보니까 의사는 뭐 엄마 아빠가 하고 싶었던 거지 내가 하고 싶었냐고 나는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러면서 거의 의사 되기 직전에 막 꼬라지 내면서 이제 그러더만 아 그렇듯이 지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동네에서 1등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공부도 물론 마찬가지죠 동네에서 1등 해봐야 어 자기 학교에서 1등 해봐야 또 자기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1등 해야 되고 또 모든 학교에서 1등 해봐야 자기 지역 무슨 동 뭐 구 서울 같으면 구 또 뭐 구에서 1등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이제 세계 랭킹까지는 아니지만 전국도 랭킹이 나오잖아요. 또 애들 같은 경우는 그 1등 하기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 머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애들이 스트레스 받고 지가 공부를 좋아하면 또 이해해. 연구나 학자 나처럼 연구하고 이렇게 뭐 파고드는 거 좋아하는 애들은 괜찮아. 아니, 저는 뭐 그렇게 1등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증권만 그냥 1등 하고 싶습니다. 증권만. 그러니까 제가 매매를 하는 걸로 1등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지식을 전달하는 저는 이제 지도자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현역으로 뛰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수영 같은 경우도 우리 여신님한테 내가 초창기에 수영을 할 줄 몰라서 이제 제가 유리몸이라 디스크가 있어서 그 운동 같은 건 안 했었는데 수영은 좋더라 한번 해봐라 그래갖고 같이 하자 그래갖고 제가 우리 그 기초 지식만 갖고 있는 우리 여신님한테 배워서 요즘은 제가 또 우리 여신님이랑 같이 수영도 하면서 제가 우리 여신님은 바쁘시니까 수영 같은 거 영상이나 어떤 길로 지도가 돼야 이게 수준이 올라가나 그런 거를 연구를 잘 못하시니까 제가 막 남들한테 배우는 건 못하지만 유튜브도 보고 막 실전에 있는 그 수영장에서 이제 그 강사님들한테 여쭤도 보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많이 도움을 주려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거에서 좀 보람을 많이 느끼거든요. 가르쳐 줬을 때 그 성장해 나가는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새끼새를 보는 어미새의 그런 어떤 마음, 첫 비행을 하는 새끼새를 보는 그 어미의 그 뿌듯함, 뭐 보람됨, 뭐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 타고나기를 그랬나 봐요. 제가 나는 것도 좋은데 내가 날 줄 알면 이제 상대방도 이렇게 날게 하면은 좋더라고 나는. 그래서 이제 증권도 제가 이거 뭐 이렇게 오늘 계기가 돼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써야겠다. 음. 이거 지우고 이거 다 어떻게 지우냐? 다 지우고 이 시간 이후로 제가 공언을 하는데 음? 다 지우고요. 어. 세력 차트 연구소를 빙자한 어떠한 투자 자문이나 어, 정보 아이고 정보 공유는 아이고 에이씨 얼마 전에 이걸 바꿔가지고 뭐지 키보드를 바꿔가지고 뭐 빛 나오는 거로 좋다고 그래서 바꿨더니 소리 안 맞네. 100% 혹시 뭐를 다른 사람들의 음,
연구소를 가장한 유료 관련 메시지나 근데 이런 게 관리가 없죠. 제가 여러분들 뭐 핸드폰 번호를 알고 뭐를 아는 게 아니니까. 근데 혹시나 해서 하도 사기 많이 터진다 하니까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그 전부터 있었던 거야. 뭐 세력 애들이 뭐 좋은 애들만 있겠어? 혹시 모를 다른 사람들의 세력 차트 연구소를 가장한 유료 관련 메시지나 뭐 뭐라 그러죠? 메시지나 뭐 가입 무슨 공동 재가입 권 아이씨 권유를 받거나 하시면 바로 신고하십시오. 사기꾼 사기꾼들입니다. 네. 저는 유료방으로 만들 생각도 없고 그 잘 못해 그런 거를 나는 이렇게 가리키고 이런 게 좋다니까. 저는 굉장히 젊은 시절에 이 그 경제 쪽에서 경제 활동에서 은퇴를 한 사람이에요. 돈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근데 증권이 이게 재밌더라고 해보니까. 그래서 내가 스윙 같은 거는 그 돈이 좀 벌리는 듯한 느낌이 와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내가 별로 못 기다리겠더라고 나는 스윙 같은 것도. 오로지 저는 이제 단타입니다. 이제 스윙은 여러분들에게 정보만 제공해 드린 거지 제가 안 해요. 스윙은 유일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인가 그거 한번 해봤다니까. 그럼 뭐해? 정작 슈팅이 저 하늘 올라갈 때는 이미 난 탈거 없은 다음인데. 하여튼 이거 꼭 꼭, 꼭 명심하시고 조심하세요. 유료 리딩 방이라는 유사 투자 자문을 유료 리딩방이라는 유사 투자 자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력자가 되시는 것 뿐입니다. 네. 그래도 참 잘 써. 네. 여러분들이 아니 나 같은 사람한테 이게 사기도요.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잠깐 이거 갖고 22분을 얘기했네. 이 사기라는 것도 상대방이 어디 틈이 있을 때 사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사기도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1년 안에 한 된 놈이 한 3억에서 5억 정도 벌으려고 덤벼드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10명 이내입니다. 그 걔들이 이제 소규모 사기단이지. 이제 그런 게 저한테 붙었으면 이빨도 안 먹혔겠죠. 병신들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저한테 막 광고 전화 오고 예를 들어서 이거 방송하고 나니까 막 자꾸 전화 와.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봤을 때는 그 유튜브 관련 그 개인 정보가 이게 뭐 거의 국가기관급에 준하는 그 저 철통보안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요하는 것 때문에 그 정보를 공유한다고 그 정보 그 타인의 정보 신청을 해도 유튜브 측에서 웬만하면 공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가 그 정도 그 보안이 철통으로 돼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 2, 30명 정도 이번에 터진 게 이제 이런 거죠. 2, 30명 정도 모여가지고 리딩방에 이제 바람잡이들 한 10명, 20명 집어넣어 놓고 알바애들 집어넣어 놓고 이제 그 뿌럴 거라고 사람 물어오는 거를 다단계식으로 이제 풉니다. 걔네들 한 10명 풀어요. 그러면 벌써 한 40명 되죠? 그리고 운영책이 한 4명, 5명 됩니다. 그 중에 대가리가 설계를 짜는 놈이 하나 있고요. 네다섯 명은 그 설계 짜는 놈한테 이제 좀 기생해서 붙어 있는 거머리 같은 애들이 있는데 이제 걔네가 이제 처음에 초기 투자 자본을 좀 투자하면서 야 네가 이런 거 잘하니까 다 어차피 그 사기꾼들이니까 네가 한번 판을 짜봐라. 우리가 조금 돈을 대볼게. 아니면 돈을 끌어와 볼게. 그러면 이 새끼들이 한 몇 억씩 끌어와요. 처음에 시작은 미비해요. 몇 억 끌어오다가
끌어와서 애들 풀고, 왜냐 알바 애들 월급 줄 돈은 있어야 되니까 처음부터 이게 수익이 나는 게 아닌 구조거든요. 애들 필드에서 뛸 애들 한 10명 20명 풀으려면 걔네 월급은 줘야 될 거 아니야. 한 달에 한 250 300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달에 월급이 한 3, 4천 나간단 말이야. 10명만 써도. 그럼 20명 30명 쓰면 3, 4천이냐 7, 8천이냐 1억 1천 1억 2천이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 자금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서 한 두어 달 돌리기 시작하면 그때도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왜? 호구들이 이제 그때 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럼 이 호구들이 지들만 호구짓을 하고 돈이 털리면 괜찮은데, 다단계식으로 야 너 하나 사람 하나 진짜 구찌가 몇 개 안 남았는데 급하게 들어갈 구찌 한두 개 남아 있으니까 너 아는 사람들 뭐 두세 명 데리고 와봐. 다단계식을 또 적용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수익의 1% 2%는 너 2, 3%는 너 줄게. 아니면 4, 5%너 줄게. 그러면 또 거기에 혹해가지고 얘네들이 이번에 의사하고 무슨 원장, 하여튼 의사뿐만 아니라 원장급 애들, 뭐 어디에 무슨 원장, 뭐뭐뭐 원장 애들이 많이 걸린 건데, 그 중에 이제 의사 애들이 혹으로 많이 걸렸더만. 그러니까 평생 피 만지고 사람 몸뚱이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이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요, 걔들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그러니까 이거 얘기 좀 듣다 보니까 한 1억, 2억 집어넣으면 금방 3, 4억 되겠는데, 이 생각하니까 물론 좋아서 워낙 좋은 길이 있으니까 도덕적인 면으로서 좋은 취지로 옆에 있는 사람을 끌어왔을 수도 있어. 뭐 예를 들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은 게 있으면요, 자기 이권에 저해를 받을까봐 원래 잘 안 끌어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끌어왔을 때 자기 수익률에 플러스 알파가 붙으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또 잘 끌어오는 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왜? 이제 품앗이라든가 뭐 약간 단체적인 그런 거, 우리나라 사람들 산악회 가면 다 똑같은 옷이잖아요. 다 빨간 모자에 뭐 무슨 색깔 조끼, 뭐 무슨 색깔 바지 다 똑같다잖아요. 오죽하면 외국 애들이, 가이드 애들이 그 옷만 보면 뭐 노스페이스 뭐 K2 쫙 입은 거 보면 한국 사람들이군요. 그냥 안 되잖아. 그 정도로 얼마나 단체 행동을 잘하면. 그러니까 진짜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하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기당하기 딱 좋은 구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매매를, 자신 있는 매매법이 한 개나 두 개, 저도 최애 자리라고 있잖아요. 아시죠? 이제 이거 지울게요. 최애 자리라고 있잖아. 저장 하나. 최애 자리 어디예요? 여기서 굳이 따지자면 어디에 최애 자리? 여기잖아. 오늘 이거 상 갔네. 어차피 122평선, 웬만하면 횡보나 상승하는 120선 위에서 상승하는 20선, 파란 게 20선입니다. 여기서 단양봉이 됐건 망치가 됐건 영망치가 됐건 요런 거 위에서 살짝 갭 뜨거나 혹시나 마이너스라도 올라가서 여기 전 고점 요 침 위에 여기를 돌파하는, 여기서 따지면 여기서 따지면 여기, 그죠? 여기를 넘어가는 거. 여기는 침을, 양봉 머리가 아니라 요 침을 넘어갈 때 매수 해서 18에서 22% 이상을 잡는 거. 이게 제가 최애 자리 아니에요. 오늘 상갔네. 이게 뭐예요, 종목이? QNMC. 뭐 알지도 못하는 종목인데. 이거 뭐 제가 하는 종목이 아닌데, 아까 내가 상한가 간 종목들 보다가 했더니. 저도 이게 최애 자리가 있어요. 전 여기서 거의 주로 여기서 매매를 합니다. 예. 꼭 상을 가지 않더라도 이게 슈팅이 세거든요. 단, 여러분들한테 왜 이런 종목을 추천하지 않냐? 나는 사기를 안 치는데도 너는 왜 추천하지 않냐? 제 방송 보면서 근데 이 새끼는 간 것만 맨날 얘기하지 추천을 안 해. 재미가 없어 방송이. 그럴 사람도 있어요. 왜? 내가 가르쳐주면 뭐해? 여러분들 대응이 안 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없다고 칩시다. 오늘 나 여기서 시작을 했어. 여기서 딱 시작을 했어. 근데 이게 만약에 쭉 올라가면 좋아. 목표가가 예를 들어 여기야. 실제로는 얘가 목표가가, 전체적인 토탈의 목표가는 여기고요. 오늘 내 목표가는 양봉의 머리 여기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요. 양봉의 머리. 네, 그쯤입니다. 그러면 한 몇 프로 되죠? 21%. 그죠? 21% 정도 되죠? 그 목표가 여기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잡았어.
여기서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이 새끼가 추천한 거 좋은데 그 좋지. 근데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와. 그 자기 평당 근처까지 왔어. 여러분들 안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도 안 버려. 그럼 이거 다음날 어떻게 되게? 만약에 여기서 갭 떠서 무너진 거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심지어 재습수면 여기는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러면 나를 탓을 얼마나 할 거야. 지들이 못해서 여기까지 내려가 놓고 마이너스 뭐 몇 프로라니 이 새끼 말 듣고 했더니 마이너스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16%가 17%가 마이너스가 났다느니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것뿐이에요. 나중에 이제 뭐 하겠지. 이제 방송 뭐 한 2년 3년 하다 보면 2년까지는 아니고 한 1, 2년 하다 보면 하겠죠. 나 방송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1년도 안 됐을걸 지금.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추천 종목을 안 하는 건 그 이유입니다. 단 스윙은 제가 얘기를 합니다. 왜 스윙은 그래서 제가 스윙도 방송을 해야겠구나. 제가 싫어하지만 방송을 해야겠구나. 마음을 먹은 이유가 스윙은 당일날 이렇게 안 팔아도 되거든. 음봉이 된다고 해서 바로 안 팔아도 돼요. 단 그렇다고 해도 손절 라인은 잡고 있어야죠. 예. 여기를 깨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올라가다가 말았어. 단 그렇다고 여기를 깨면 여기는 이제 제가 이베스트 기준으로 스탑로스라고 그래서 올라가도 띠링 하고 팔리고 내려와도 띠링 하고 팔립니다. 이 라인은 이제 여러분들 보고 이제 그 시스템을 증권사에 제가 예전 방송 보면 증권사 얘기하면 다 가르쳐 줍니다. 그거 깔아서 여기 1890원을 도달되면 다 팔게끔 띠링 하고 팔게끔 시장가로 팔게끔 이제 제가 그것까지 증권사별로 다 그 기능 이름도 다르고 뭐 진행하는 방식 시스템이 다른데 내가 그것까지 다 마스터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줄 그건 아니잖아요. 내 방송이 그런 방송이 아니잖아. 메커니즘적인 방송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락을 하면은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잡았는데 여기를 깼어.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최소한 제가 순절 라인을 어느 정도 잡아드렸어요. 매물대가 여기가 세네요. 여기 내려가면 위험합니다. 여기 깨면 지속적으로 여기서는 봉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136원에서는 라인을 그어놓고 여기 내려오면 자동으로 로스가 되게끔 여기 이거 기능을 켜두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안 켰어. 그래서 내려갔으면 괜찮아. 근데 방송을 애매하게 봐가지고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몰라. 그러면 내 잘못도 아니지, 여러분들 잘못도 아니지만 내 잘못도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서로 교감이 안 되니까 제가 추천 종목 같은 거 얘기하면 뭐해. 박살 요즘 같은 또 하락장에, 요즘 같은 하락장에 박살 날 일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장이 이제 저 나스닥 한번 보고요. 나스닥은 일단 그 저 음봉 도지가 나왔어요. 어쨌거나 이제 여기를 그 전날에 밑에 부분을 안 깼어요. 그래서 그럭저럭 괜찮죠? 네, 그럭저럭 괜찮아요. 네, 뭐 여기하고 대략 좀 밑에를 잡으면 뭐 대략 여기 아직 멀었죠. 요 안에서만 있으면 별일 없다고 그랬죠. 양봉이냐 음봉이냐 그것만 따지면 된다고 그랬죠. 단타 측면으로는 제가 그렇다고 그랬죠. 근데 스윙도 지금 상황에서는 비슷합니다. 요 안에서 이렇게 있을 때는 스윙도 비슷해요. 근데 이왕이면 여기 있을 때 시작해서 올라가는 걸 먹는 게 나은데 어쨌거나 지금 가운데쯤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스윙도 괜찮아요. 그건 미국 얘기고 요새 미국 욕 많이 하던데 바이든이 지지율 때문에 우리나라 그 반도체도 중국에 팔아먹지 말라고 헛소리하고 그래가지고 뭐 저는 좀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오늘 코스닥을 보면요 제가 어저께 바랬던 거 그거죠. 제가 어저께 얘기했죠. 여기서 처음부터 0.3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꺾었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으면은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겠냐. 그래서 120선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되지 않았겠냐. 참 좋은 장이 될 수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미국이 마이너스로 많이 빠진 날 치고 우리나라가 갭이 확 내려왔어야 되는데 0.3인가 뿐이 안 내려와서 중간에 무너졌죠. 중간 올라가다가 무너졌죠. 좀 아쉽습니다.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근데 어제 얘기한 그 그림이 오늘 그림이에요. 오늘 그림. 제가 이렇게 되길 어제 바랬던 거예요. 제가 그린 거랑 똑같잖아요. 어저께. 이건 이 부분은 없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쌍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요 120선이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였으면 그림이 어땠을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참 아쉽습니다. 제가 어제 그렇게 얘기했죠. 어제 방송 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나 똑같습니다. 어저께 제가 얘기한 게 이 그림을 생각을 하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뭐 의심나면 어제 방송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간에 오늘은 우리나라 장은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예, 그리고 오이씨 이렇게 커 60선에서 제가 지지를 하는 척이라도 할 겁니다. 그 얘기 했고요. 근데 이게 지지하는 방식이 바닥에서 그러니까 이게 오늘 양봉이 안 되고 더 무너진 다음에 요렇게 더 무너진 다음에 그 다음날 요렇게 올라와서 결과론적으로는 요 라인에 딱 825.17에서 걸릴 수도 있었는데 얘는 그렇게 선택을 안 하고 여기서 저 같으면 이렇게 오늘만 이렇게 무너졌으면 내일 금요일 날 어저께 다음 날이 금요일이라고 얘기했더만 내가 요일 개념이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그 다음 날 다음 주 월요일이 됐건 뭐가 됐건 요렇게 바닥에서 올라와서 823 여기를 지지를 할 수 있겠다 그 생각도 했는데 어쨌거나 60선에서 지지하는 척이라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나 더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나 그거보다 좀 더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척 하다가 L에 상승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이 경우일지 이걸지 1, 2, 3, 4번 중에 어떤 걸지 몰라요. 하여튼 중요한 건 여기에서 뭔가 액션이 있을 겁니다. 그랬는데 오늘 필요 이상으로 좀 많이 제가 봤을 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 몇이야? 종가가 2.38인데 장중 한때 2.46까지 올라갔지. 좀 오바입니다. 이 올라간 거 오바인데 아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를 뭐 두 번 나눌 거를 오늘 한 번 다 갔나 본데 그리고 지금 이 지수 보니까 제가 이제 또 하나 얘기를 하는데 제가 60선에서 한번 지지하는 척이라도 할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든 뭐 이렇게 떨어지든 그건 어제 얘기고요. 제가 오늘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상승률 상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언론에서 자꾸 주가가 뭐 하한가가 무슨 삼천리가 뭐 3일 연속 뭐 4일 연속이 되니 뭐 하림이 뭐 주가가 붙었다느니 6개 종목이 한꺼번에 뭐 하한가가 뭐 어떻게 나왔다느니 뭐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그거 원래 그래요. 요즘만 그런 게 아니야. 내가 갖고 듣다 보니까 언론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더만. 제가 뉴스를 잘 안 보는 사람이긴 한데 요즘 유튜브에서 이제 유튜브는 제가 많이 보거든요. 집에서 할 일 없으니까 유튜브 보니까 유튜브에서 개미 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원래 그런 느낌을 제가 받으면 안 되는데 선입견이 생기기 때문에 냉정하게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서 단양봉 오늘도 양봉 2개 지지 내일 갭에서 무너지든 슈팅하든 둘 중에 하나구나. 근데 여기서는 갭에서 무너졌죠. 예. 그리고 또 이건 좀 지수라 이제 조금 그러긴 한 지수라 좀 뭐 그러긴 한데 여하튼 이렇게 선입견을 갖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매매법에서 좋아하는 스타일로 매매만 하면 되는 거지. 선입견을 이거 괜히 올라가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잘 올라가고 있는데 마음속에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요 요만큼만 흔들잖아요. 그럼 다 매도를 하게 됩니다. 목표가를 분명히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정해놨는데도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도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러면 이거 오늘 무너지나 보네. 매도를 하게 돼버려. 근데 얘는 진작에 내려올 생각도 없었는데 그냥 이렇게 목표가까지 심지어 돌파까지 하는데도 매도를 하게 돼버려요. 그 왜 선입견이 생기니까 흔드는 건데 이게 이렇게 하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선입견이 생기면 그래요. 거꾸로 여기 목표가인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양봉의 반이 무너졌는데도 안 버리게 돼요. 왜? 좋은 뉴스를 오늘 들어버리면 여기를 깨면 분명히 여기를 깨면 분명히 지금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게 돼. 왜? 뭔가 좋은 뉴스가 들어가 버리면 머릿속에 이거 흔드는 걸 거야. 이렇게 가다가 내려오긴 했지만 다시 올라갈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뉴스를 뭐 원래도 어렸을 때부터 뉴스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뉴스는 보는데 좀 희화적인 좀 웃긴 뉴스나 뭐 이런 건 보는데 뭐 돌발 영상 뭐 이런 거는 보는데
진지한 뉴스는 제가 성격상 안 맞아서 안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요즘 뉴스를 보면은 아니 세력애들이 하한가 나오는 게 뭐 어제 오늘 일이냐고. 근데 오늘따라 아니 오늘이 아니라 요즘 따라 왜 그래? 뭐 임창정이 연루가 됐네. 뭐 그 외에도 다른 연예인도 연루가 됐네. 제 생각에는요 이거 개미 터는 뉴스 같아요. 그래서 요것은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조금씩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장기간 횡보를 하면 장기간 횡보를 한다면 20선이 이렇게 꼬부라집니다. 빨리 얘네가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면 이게 밑으로 향해요. 밑으로 향하는 걸 만나면 돌파했다가도 아마 무너질 겁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2단으로 이렇게 내려가든 한 방에 가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될 확률이 좀 크겠죠. 이렇게 2단으로 해서 쌍바닥 비슷하게 시간을 끌면서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아마 얘도 이렇게 따라서 얘가 가니까 이제 따라오는 거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뭔가 결정이 날 거라고 그랬죠. 깨든 아니면 지지를 하든 그러니까 지지를 하다 깨든 그냥 깨든 아니면 정말 지지하고 올라가든 이제 올라가든 예. 그거는 이제 여기서 결정을 하니까 미리 걱정하지 말고 여기 왔을 때 나중에 걱정을 합시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걱정하지 맙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하튼 요즘 조금 뭐 재작년에는 동학개미라는 그 표현을 쓰면서 주식시장에 개미들을 많이 몰아 넣었어요. 언론에서도 그랬고요. 예, 뭐 기타 등등 애들도 이상하게 증권 안 하면 너만 바보야. 남들 다 증권으로 돈 버는데 너만 안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 증권이라는 이 방석에 판때기에 영화 타짜에 나오죠. 그 설계라는 게 뭐냐? 어떻게 호구를 판때기에 안 치느냐. 이거는 강제로 안 돼요. 얘가 스스로 와야 돼. 잡아갖고 강제로 오면 그때는 도박이 아니라 납치입니다. 납치 강금이에요. 이거는 범법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사기도 도박판에 앉혀서 사기쳐서 돈을 빼먹는 것도 그 범죄긴 범죄인데 얘네가 잘하는 게 그거니까 막 그 등치 큰 애들 써가지고 사람을 잡아와서 집에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을 풀어주는 걸 원하면 돈 뭐 몇 억을 뭐 우리 계좌에다 넣어라. 이거는 납치범들이 잘하는 지들이 잘하는 거.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매매법도 수많은 매매법 중에 자기가 잘하는 자리에서 잘하는 타이밍에 먹는 수익을 내는 그 매매법 한두 가지만 있으면 되지. 여기서 하는 거, 여기서 하는 거, 여기서 하는 거, 여기서 하는 거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좋아하는 거 무기 2개만 있으면 돼. 뭐 기관총이랑 뭐 수류탄 정도만 있으면 대전차 지뢰 정도만 있으면은 비행기 뭐 항공으로 폭격 내리는 거는 어차피 사람이 갖고 있는 휴대용 무기로는 그 격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탱크까지만 잡으면 거의 다 잡는 거예요. 뭐 크레머까지 다 포함해서. 근데 어 뭐지? 어쨌거나 세력 애들이 이 증권계에 없으면요. 제가 이제 방송 중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횡보를 너무 길게 예전 방송 보신 분들 보면 이게 뭔가 높낮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횡보를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소량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개미 애들이 서로 눈깔만 굴려요. 이렇게 하고 눈깔이 왔다 갔다 해. 그러면서 뭐지? 왜 안 가지? 뭐지? 왜 안 가지? 그럼 호기심에 더 사는 게 아니라 팔기 시작합니다.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하나 빠져나가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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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이 내려가는 라인이 이 정도 됐을 때까지 괜찮은데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막 팔아. 개미들은 이게 어설프게 횡보할 때는 그래도 유지를 하다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면요. 개미들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다 팔아요. 그게 개미들의 심리입니다. 올라갈 것 같으면은 마이너스라도 막 붙잡고 있는데 내려갈 것 같으면 마이너스가 심한데도 막 팔게 돼요. 그나마 그때라도 팔면 다행인데 또 안 파는 것도 문제긴 문제죠. 그러니까 그 세력 애들이 탄력을 주니까 이렇게 보면은 띵 하고 탄력을 주고 띵 하고 탄력을 주고 띵 하고 탄력을 주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지. 개미들도 따라서 사고 따라서 사고 따라서 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려가는 것들은 세력 애들이 던지고 해서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가면요. 이게 올라갈래다가도 못 올라가고 올라갈 돌파해도 못 올라가고 근처도 못 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제가 120선 얘기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닫고도 뭐 이런 종목 하지 말라고, 내려가는 종목 하지 말라고. 닫고도 내려가고 돌파해도 내려가고 근처도 못 가고 내려가고 심지어 올라가서 버티다가도 또 내려가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 이평선을 이렇게 만드는 애들이 세력인데, 세력이 붙었냐 안 붙었냐 그것만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볼 때는 22평선이 됐건 122평선이 됐건 22평선은 세력 애들이 단타를 치는 구간이고요. 122평선은 이게 조금 장기적으로 좀 보는 거라고 따지면 22평선을 띠용띠용띠용 올라가면 얘네가 단타를 치는 거고요. 122평선을 띠용띠용띠용 가면 얘네가 계속 그 매집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해서 매집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주가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 뭐 삼천리 보니까 뭐 3년 전인가부터 올렸다며. 아니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 2,400개 종목 중에 세력이 안 붙어 있는 종목 몇 개나 되겠냐고. 다 있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꾼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상승률 상위를 안 볼 겁니다. 예, 볼 뭐 의미가 없어요. 아니 그래도 봐야 되나? 어, 근데 컴퓨터는 이미 느려졌는데. 잠깐만요. 이제 이 업종 차트는 이제 얘기 끝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EV 첨단 소재인가 보고 얘기했잖아요. 하루 만에 오늘도 상갔네. EV 첨단 소재. 그죠? 제가 언제야? 언젠가 한번 얘 같은데? 언젠가 뭐 얘 맞는 것 같은데? 뭐 20 몇 프로 하락했다가 그 다음날 상가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업체가 얘 맞는 것 같은데 얘가 아닌가요? 얘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음 얘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못 찾겠네요. 어떤 종목이 15에서 20%가 내려갔어요. 그 다음날 20% 뛰고요. 그 다음날 또 10% 뛰고 그 다음날 또 한 18% 뛰었어. 그러면 그 전날도 이렇게 단양봉으로 이렇게 몇 번 왔다고 칩시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오늘 갑자기 내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증권상의 이 종목이 좋아지고 증권상으로 나빠지고 하는 거는 실제 기업의 가치나 기업의 기술력이나 기업의 그 수익률이랑 아무 관계 없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재무제표 같은 게 어느 정도 조금은 관여가 될 수는 있어요. 수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관여가 될 수는 있는데 이게 증권판에서의 기업 가치와 실제 오프라인에서의 그 기업 가치는 다릅니다. 예. 아니 그 전날 20%인가 마이너스가 갔는데 그 다음날 심지어 이거 연상 삼상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삼상도 가는 경우 있어.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이 며칠이야? 27일, 27, 26, 25, 24. 24일 날 기업이 마이너스 20%가 되도록 그래 25%라고 칩시다. 망해가고 있는 회사인데 그 다음날 상을 가고 그 다음날 연상을 가고 그 다음날 삼상을 가고 갑자기 이 기업이 마이너스 24% 가다가 갑자기 삼상을 갈 만한 그런 일이 뭐가 있겠냐고. 기업이 아무리 중소기업이라고 쳐도 사장이 바보였다가 3일 동안 천재가 될 일도 없고 그 기업의 그 뭐 계약이나 수주를 따는 게 그 전날 비리비리하다가 하루 박살났다가 그 다음날 삼성이나 현대나 대우는 없구나. 삼성, 현대, 무슨 뭐 SK 이런 데서 뭐 아니 그리고 3일 만에 계약을 땄다고 해도 그걸 진행을 해야 기업이 올라가는 거지. 계약만 딴 걸 물론 증권에서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기업과 증권에서의 기업이 이게 똑같은 삼성이고 똑같은 SK라고 하고 똑같은 뭐 HLB라고 쳐도 똑같은 뭐라고 해도 이게 다른 겁니다. 오프라인에서의 그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는 세력 애들이 그렇게 힘을 못 써요. 오프라인에서의 기업은 여기 로비스트들이나 그런 애들이 타 기업에서 경쟁회사에서 힘을 쓰는 거지. 증권에서는 세력 애들이 영향력을 끼치는데 이게 한 7, 80%가 넘어요. 세력 애들이 힘을 끼치는 프로테이지가 이 기업에서 로비스트나
막 상대방이 막 인신공격하고 막 기업 뭐 안 좋은 쪽으로 매도를 쳐야 자기네 기업이 이제 경쟁 업체 같으면 뭐 연예계도 그렇잖아요. 아이돌인데 여기가 뭐 옛날에 막 싸움질하고 막 팬들이 싸움질하고 했던 게 왜 그런 거야? 지네 가수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 상대방 가수 애들을 막 비하시키고 막 말 퍼뜨리고 그래서 지네 가수 나왔을 때 응원하고 저 상대방 경쟁 아이돌이나 나오면은 그 야유도 하기 싫어서 아예 그 무응답으로 그냥 가만히 있잖아. 박수도 안 치고 일부러 그 분위기 다운 시키려고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모르시나요, 여러분들? 그 연예계에서도 그런 게 있고요. 기업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기업과 세력애들이 증권에는 붙어 있지만 오프라인 기업에는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애들이 붙어 있어요. 이제 세력이 아니라 로비스트나 이제 경쟁사들의 어떤 그것도 작전은 작전이지. 이제 상대방을 자기네는 지키고 남은 깎아내리는 이제 그런 거죠. 뭐 무슨 과자 회사 같으면 그 과자 먹었더니 뭐 자세가 안 나오더라. 건강상에 문제가 있더라. 그런 거 많았잖아요, 옛날에. 요즘은 이제 좀 조심하죠. 이제 무고죄라든가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많이 현실화,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좀 그나마 덜한데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죠. 근데 이 증권도 그렇다. 어떨 때는 허위 공시도 올라와. 개발도 안 했는데 뭐 2상, 3상 개발했다고 허위 공시도 올라요. 다음 날 공시 그거 잘못된 거였습니다. 정정합니다. 이러면서 그럼 주가가 또 떨어지겠죠. 그 전날에 그렇게 올랐다가도. 이 증권계에서는 실제 회사와 회사가 재무나 재무제표나 재무적으로나 기술력으로 굉장히 좋은 회사일수록 세력애들이 잘 안 붙습니다. 보면 삼성전자나 LG, LG도 저번에 보니까 세력 붙은 것 마냥 막 앞에 LG 자만 붙어 있으면 다 상가고 막 그런 때도 있었어요. 재작년인가 재작년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터지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랬나 터지고 나서 LG 회사가 시총이 얼마인데 그게 LG 화학, LG화학, 뭐 LG우 이런 게 상을 가겠냐고 여러 종목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세력이 안 붙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제 생각에는 대주주 애들이 좀 관여가 돼 있는 것 같긴 해.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근데 왜냐면 뭐 누구 말 맞다나 누구는 뺑이 쳐갖고 주가 다 올려놨는데 대주주애가 나는 그냥 팔을래. 나 요정도에서 팔아서 이거 갖고 평생 먹고 살 거야. 확 팔아서 다운 시켜버리면 이거 올릴 때까지 들어간 이 비용이며 작전 애들이 들어간 애들 끌어와가지고 계좌 끌어와서 돈 끌어와서 올린 돈이며 지들이 자전거래 하면서 낸 세금이며 이거 누구한테 청구할 거야. 그러니까 대주주 애들 그 뭐야 주식을 꼭 쥐고 있어야 이게 가능한 일인데 제주는 엄한 놈이 피고 수익은 대주주가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대주주랑 연관이 안 돼 있다고 보기에도 이 작전 메커니즘이라는 게 좀 어렵긴 해요. 예, 오늘 이제 작전 얘기만 자꾸 하게 되는. 언젠가 제가 한번 지나가란 말로 이 세력 애들이 어떻게 증권계에 들어와서 왜 횡보를 해야 되고 왜 2년에서 3년 이상은 횡보 기간이 필요하고 왜 예비 상승을 해서 왜 개미도 한번 털고 진짜 1차 상승, 2차 상승, 우리나라는 3번 좋아하니까 3차 상승을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얘기는 했었는데 이게 다 같은 맥락 얘기예요. 예. 주식을 티 안 나게 증권거래소나 금융감독원에서 안 걸리게 하려고 횡보를 하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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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람 눈이다 보니까 이게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이런 게 그냥 이런 게 그냥 이렇게 횡보로 보인단 말이에요. 횡보로. 근데 사실은 여기서 다 매집을 한 거예요. 언뜻 봐도 여기서도 했고 여기서도 했고 여기서도 했고 여기서 다 매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도 매집을 조금씩 하고 1, 2, 3, 4, 5, 6, 6년 동안 매집을 하다가 여기서 개미 털고 여기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종목이야? EV 첨단 소재. 그러니까 티 안 나게 하려고 너무 이렇게 하면 티 나니까 티 안 나게 매집도 하고 예비 상승도 하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개미도 지수 핑계 대고 개미도 털고요. 얘는 애초부터 여기까지 갈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애초부터 여기까지 갈 생각이 있었는데 그걸 위해서 2015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갑자기 내 말이 원래 속도대로 또 빨라지네.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예. 말을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귀 따가울까봐. 근데 빠른 시간에 여러분들 막 빨리 정보를 되도록 많이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 말이 빨라요, 원래. 네. 그래서 오늘 상승률 잠깐 볼게요. 뭐야 얘는? 정지했다 그냥 산 간 거죠? 예. 제가 그랬죠? 얘 최종 목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기입니다. 예. 두레박이죠? 이렇게 장지됐다가 풀린 애들은
횡보를 하다가 내려왔다 올라가는 거, 횡보를 하다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또 처음부터 내려왔다가 원래대로 올라가는 거, 여기까지, 심지어 여기까지 올라갈 때도 있고요. 또 시작하자마자 예전에 형제 씨 뭐냐 정지됐다가 샥 날아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원래대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둘, 여기서 이렇게 되든 셋, 그죠? 예. 정지된 종목도 근데 이런 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예. 아마 얘가 내일 상이 안 풀렸다면 여기까지는 여기 좀 보수적으로 여기까지는 가려고 할 겁니다. 아예 다닐까 그러네 도구는. 그리고 다이나믹 디자인, 일곱 글자의 다이나믹 디자인. 얘도 겁나게 좀 세게 작전을, 얘도 약간 그 앙코르 유전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가 본데, 이렇게 한 3, 4상 만들고요. 내려오면서 물량 한번 받고, 그럼 여기 물량을 이 가격으로 산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요. 여기 있는 애들이, 야, 여기까지는 안 올 것 같아. 아이, 지금이라도 던져야겠다. 이거 완전히 날아갈 줄 알았더니, 그래도 이렇게 올라온다. 여기라도 던져야겠다. 그러면서 요날 여기다 막 던집니다. 여기 애들이 막 던져요. 그럼 이 던지는 거 갖다가 주가를 또 내려요. 쭉 내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16,500원 주식을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 막 거래량 조금 터졌죠. 얼마에 사는 거야? 4,638원에 사는 거예요. 16,500원짜리를 여기서 막 사요. 사고 또 내려. 그러면 얘네들이, 아, 나는 그냥 평당 근처만 오면 다 버릴래. 나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막 샀는데, 이만큼에서 막 샀는데, 나는 그냥 여기 근처만 올라와도 그냥 다 팔 거야. 여기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냥 막 던집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또 한번 그 짓을 해요. 그 다음번부터 이제 사정없이 올리는 겁니다. 못 쫓아오게, 개미들이 못 쫓아오게 갭을 떠버리는 거예요. 다음날 그냥 상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그럼 뭐야, 상 들어가 버렸네. 못 쫓아가. 무서우니까. 여기 뿌리가 없으니까 무서우니까, 야, 이거 지금 잡았다가 이거 맞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못 쫓아와. 그 다음날 또 상 또 올라가요. 더 무서워. 이노피에서도 무서웠는데 이노피 더 무섭지. 그래 놓고 여기서는 이제 조금 숨고르기를 합니다. 물량을 좀 받아요. 여기서 좀 털어내요. 여기 딸려온 애들, 밑에서부터 딸려온 애들을 여기서 좀 털어냅니다. 자꾸 3일 동안 내려가니까, 에이씨, 안 가나봐, 이제 버려야겠어. 그래 놓고 여기서도 올려 털고, 아이고, 올려 털고 마지막 피니쉬 여기까지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앙코르 유전 같이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고 여기서 받아서 여기까지 올린 다음에, 여기서 안 털은 애들, 여기서 마저 안 던진 애들이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면, 야 마지막 기회야 마지막 기회 하고 막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 물량 다 받아가지고 요렇게 해서, 아이고, 야야, 요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돌파까지. 앙코르 유저는 돌파했죠.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그냥 여기나 여기 근처에서 마무리합니다. 대개는 뭐가지까지, 여기까지. 대개는 여기가 아니라 요런 데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죠. 네, 그리고 이제 끝나버려요. 완전히 이제 완전 끝내버려요. 아, 말을 너무 빨리 했더니 여러분들이 접수가 되실런가 모르겠어요. 얘도 어쨌거나 목표는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요. 거기까지입니다. 더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EV 첨단 소재도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신고가죠. 예. 이게 단봉으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시 여기 아니면 여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다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피니시를 할 거예요. 한 시즌에는 이게 마지막이고요. 여기서 끝나나 이렇게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어서 여기서 뭔가를 다음 시즌에 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돌파를 할지도 모르죠. 그때는 돌파를 할지 모르는데, 이번 시즌에는 요번 장 무너지는 요 시즌에는 아마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든가, 그래서 쌍봉을 만들든가, 아니면 여기서 무너져서 여기와 여기 쌍봉을 만들고 아마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을 도모하겠죠. 근데 여기서 너무 많이 하락하면 다시는 이 근처로 못 갑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아마 조정을 하고, 너무 많이 내려와 버리면 다시 올리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요것은 이제 깨작깨작 거리겠죠. 네, 깨작깨작. 다이나믹 디자인처럼 깨작깨작 거리겠죠. 그리고 휴맥스 홀딩스 오늘 상간 종목만 볼게요. 올려 털고 올려 털고 올라가면서 물량 받고 올라가면서 물량 받고 올라가면서 물량 받고 나는 최종 목표가 여기야. 그리고 거기 가는 건데 여기까지 보시면 맞죠. 보수적으로. 상 한 번만 더 가면 거기 가겠는데. 46, 60, 23 맞죠? 예. 신고가인가? 아, 그 위에 있네요. 얘는 이제 휴맥스 홀딩스는 뭐 제가 해본 적은 없는 종목인데 애초 상장했을 때 번전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물량받았으니까 한 여기 정도 좀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연상 아직 상 두 번 남았죠. 근데 그거를 요번 시즌에 갈지 내일이나 모레 요번 강상인가? 나름 강상이네. 나름 강상은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종가상도 아니죠. 상 들어간 게 한 1시 54분이니까 종가상은 아니에요. 근데 얘가 분위기상으로는 올라가면서 물량을 받고 여기서도 받고 앞전에 한 서너 개만 더 받았으면 가능하겠네요. 물량을 2라인 받고요. 2라인도 받았고 2라인도 받았습니다. 또 오늘로써 2라인까지 다 받았죠. 그럼 얘는 이제 여기서 요만큼만 올라가면 되죠. 요거는 자전거래를 올릴 수가 있죠.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물량 받은 거를 눈여겨서 보셔야 돼요. 여기만 뚫어지게 보지 말고 그 앞전을 차트는 제가 크게 보는 거라고 그랬죠. 차트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차트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차트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셨죠?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얘 최종 목표는 여기입니다. 이거 너무 높다. 최종 목표는 여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럭키한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삼화전자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더만 얘도 지금 여기 매물대가 있어서 여기 거를 물량을 이렇게 계속 받기만 하다가 올라가면서 받다가 요 근처에서 한번 갈만 했는데 이상한 게 안 갔어요. 그죠?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훅 꺼지니까 아이씨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횡보를 다시 처음부터 여기서 했던 짓을 다시 여기서 또 하는 겁니다. 그럼 정말 세게 가려고. 그러니까 얘가 이 정도 공을 들였으면 여기는 여기까지는 가겠죠. 왜? 양봉의 머리, 음봉 탑이지만 그 최종 목표는 아마 9,394원 정도. 제가 대충 찍었는데 9,740원이라고 찍혔는데 9,394원 정도로 이제 제 눈에는 보입니다. 작전을 2017년부터 얘 그 전에가 또 있나? 한번 볼게요. 그 전에가 또 있네. 그 전에가 있네요. 대략 이렇게 이 정도 크게 보면 얘가 지금 여기나 여기까지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8,470원 아니면 9,469원까지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나름 그래도 여기서 나름 집단에는 나름 박스로 이렇게 계속 왔다가 여기서 한번 털었죠. 이만큼 털었죠. 이게 그 월봉으로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주봉? 주봉으로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보일 텐데, 그죠? 주봉으로 보이죠? 나름 박스죠. 여기와 여기 이렇게 밑에서 여기서는 좀 횡보를 예비 상승하지 매집을 요렇게 해가지고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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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다가 이게 박스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네요. 박스라고 보기엔 좀. 근데 제 눈에는 요것도 박스로 보이긴 합니다. 이거 박스. 이날 하루 올라간 거고요. 이날 다섯 여섯 달 내려온 거고 이날 한두 달 올라간 거니까 아니구나 주구나. 네다섯 주일 2주일 정도만 벗어난 거지 지금 요 안에서만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니까 얘가 상승이 크겠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아마 가려고 할 겁니다. 7,573원까지는 가려고 할 겁니다. 7,573원 최소한 7,573원 7,500 요 정도까지. 안전하게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원래 원칙대로 따지면요 여기까지 보는 게 맞아요. 원래대로. 근데 제가 원래 보수적으로 봅니다. 제가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물리는 게 싫어서. 그러니까 보통 내일 10% 갭을 뜨면 그 이상 올라갈 거고요. 바닥에서 올라가면 이렇게 갈 거고요. 10% 이상 갭을 떠버리면 얘는 아마 저 최종 아까 얘기한 저 위에 8,428원 상한가죠. 8,428원 58% 그러면 뭐 상한가를 간다고 봐야죠.
근데 상이 이렇게 강한 편은 아니에요 지금. 뭐 상이 종가 비슷하게 들어서 강한 편은 아닌데 요즘 스타일이 이렇게 여기 물량 여기서 받아서 뒤에 종가에 들어간 애들이 다음날 세게 가요. 바닥부터 긁고 올라가도 다음날 세게 가. 그래서 종잡을 수가 없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삼화전자가 요번 기회를 놓칠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삐죽하게 올라온 애들은 무조건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 기회를 놓치진 않을 겁니다. 오늘 이화전기가 이렇게 상을 가느라고 그 이화 애들 시리즈 애들이 많이 갔구나. 이트론, 이화전기, 그 EID 뭐 이런 애들, 그죠? 이상하게 아까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오늘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왜냐? 다 물량만 받았어요. 물량 받고 물량 받고 물량 받고 물량 받고 물량, 그죠? 물량 받고 그리고 제대로 상승한 종목이 30종목도 안 되죠. 다섯, 열, 뭐 15, 대략 15. 얘네들은 15%, 15%, 20까지 치고요. 그다음에 하나, 뭐 둘, 셋, 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없죠? 예. 겨우 억지로 해서 30개 나오면 오늘 장이 별로. 왜냐면 오늘 다 저거였잖아. 양봉장이라 애들이 하락을 며칠 하다가 양봉이 되니까 돈이 막 다 흩어져가지고 얘네들이 지지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표현은 물량을 받고 간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물량을 받고 지지를 한 셈입니다. 여기도 이 윗부분을 지지를 한 거예요. 얘는 미래생명자원은 더 가겠다는 거죠. 더 가겠다는 겁니다. 얘 최종 목표는 요게 물량을 받았죠. 오늘자로 요게 물량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매물대 여기까지 가겠다는 뜻입니다. 내일 바로 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일 잘하면 치매 절반까지는 갈 수 있고요. 바로 가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이고 말을 너무 많이 했네. 드디어 1시간 넘어갔네요. 오늘 1시간 넘을 것 같더니 제가 1시간 넘을까봐 지수 얘기를 빨리빨리 하는데 그 사기꾼들 얘기하다가 여러분들 요즘만 사기꾼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기꾼들 유사 투자 자문 하는 애들은 옛날에도 있었고요.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세력 애들도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어요. 요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 언론에서 이번에 너무 세게 터뜨리니까 제 생각에 얘네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려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요 부분인데 20선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요 부분인데 이 새끼들이 언론에서 자꾸 터뜨리는 거 보니까 그거를 빌미로 하락하는 거에 대한 명분을 찾나 보다 그 생각은 듭니다. 하락은 뭐든지 상승은요 갈만하니까 가는 거고 하락도 하락할 만합니다 가는 거지. 증권에서는 기업에서는 그 명분을 안 찾아요. 하지만 증권에서는 하락하면 뭔가 명분을 붙입니다.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게 나스닥이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하기 전에 나스닥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그 이유인 거고요. 그리고 반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상승을 하는 것도 뭐가 성공을 했네, 뭐가 수익이 많이 났네, 어디랑 체결을 했네, 계약 체결을 했네, 뭐가 전망이 좋다고 자꾸 사람들이 관심을 갖네, 이런 거 아무거나 갖다 붙여서 그냥 기대감에 뭔가 일이 터지지도 않은데 기대감의 상승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증권에서는. 하지만 실제 기업은 기대감으로 기업이 커지진 않죠. 하지만 증권에서는 기대감으로도 15% 20% 슈팅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시고요. 너무 순진하게 그렇게 이끌려가지 마세요. 방송에서 뭐 얘기한다고 투자자문 사기되는 인재서 성행을 하나보다. 아니에요. 예전부터 있었어요. 세력 애들이 요즘 활개를 치나봐. 아니에요. 예전부터 있었어요. 예전부터 활개를 쳤어요. 늘 우리랑 함께 있는 애들이 세력입니다. 이번에 하락하는 거 자꾸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언론에서 그런 거 보면 진짠가 봐. 내려갈 만 하니까 이걸로 뉴스를 갖다 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건 확실하지가 않죠.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근데 단 사기꾼이랑 세력은 그 예전부터 있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이유가 요번 언론 플레이로 인해서 명분을 찾을 것이다. 아니면 다른 명분이 생길 것이다. 이것까지는 제가 말을 못하지만 제가 자꾸 너무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연예인까지 갖다 붙여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니 연예인들 주식 때문에 돈 잃은 게 어제 오늘 일이냐고. 김보성인가 걔도 조영군가 그 양반도 김보성 선배랍시고 김보성이 야 선배만 나만 믿고 따라와 그래갖고 돈 맡겼다가 김보성이 몇 개월 동안 연락 안 됐다며. 그런 거 할 때는 별 얘기 없다가 왜 이번에는 막 이것저것 막 터트리냐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명분을 찾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스를 드리는 겁니다.
요거 이거 괜찮네요. 다시 보니까 여기까지도 갈만하겠네. 여기까지도 갈만하겠네요. 그러면 내일은 많이 가면 치매 절반인데 한 요쯤 아니 얘기하지 맙시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이니까 어저께도 제가 방송 끝날 때 내일 금요일이니까 어쩌고 헛소리 했죠. 네. 요일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증권에 빠져 있으면 이렇게 요일이 뭔지 날짜가 뭔지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몰라요. 네. 도박판이라는 게 도박은 요즘 증권만 얘기 나오죠. 이제 제가 오늘 도박 사기꾼들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 드릴게요. 사기꾼들은 집으로도 사기를 칩니다. 그게 전세 빌라 이번에 터진 거고요. 자동차라도 사기를 칩니다. 설계하는 애들이 자동차로 써요. 사기꾼들은 물건을 뭘로 하느냐만 그렇지 똑같아요. 사기꾼들은 집으로 갭 투자해서 그 피해자들만 속출하고 목돈은 지들이 챙기는 방식으로 하고요. 자동차 한 대 가지고 이놈 저놈 다 붙여가지고 뭐 세금이나 이런 거 뭐 많이 물려있는 차에다가 이놈 체계라고 저놈 체계라고 저놈 체계라고 다 나중에 투자 그 자동차 가격 포기하게 만들어가지고 차 한 5-6대 가지고 저번에 스파크인가 그거 가지고 막 인천인가 어디서 인천인가 수원인가 뭐그 피해자들이 막 100명 200명 돼갖고 그 와중에도 계속 사람 그 차가 연루돼 있는 상황인데도 사람들이 이거 계속 사진 올려가지고 사진 올리는 애들을 아예 여자애들을 알바를 쓰더만 엔카나 뭐 이제 케이크까지 늘어났으니까 엔카 KB 차차차 뭐 해가지고 지금 사기가 연루돼서 조사하는 과정인데도 지금도 막 사람들을 끌어와가지고 차 보여주고 계약하시겠냐고 시세보다 뭐 100만원 200만원 싸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집으로도 하죠 차로도 하죠 그 얘네 또 옛날에는 뭐 뭘로 했어 그 옛날엔 땅으로 했죠 땅 이 땅이 서류상에 있는 땅은 이 땅이야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이 근데 그 서류가 아니라 엉뚱한 서류를 보여주면서 이 서류를 보여주면서 여기 땅을 보여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상하게 싸게 나온 서류상으로 싸게 나왔는데 땅은 좋네요. 개발 진짜 될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걸 보여줘. 근데 원래는 이 사람한테 이 땅을 보여주고 이 서류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서류를 보여주면서 아이고 이 땅을 보여줘요. 그 땅으로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금으로도 사기치고 차로도 사기치고 땅으로도 사기치고 이번에 이제 증권으로 또 이제 대신 투자해주겠다. 증권으로 사기치고, 뭐 차로 사기치고, 물건이나 사기치려고 하는 그 대상만 달라지는 거지, 사기치는 방식은 항상 똑같습니다. 왜 당하냐? 모르고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몰라서도 당하지만 여러분들이 순진해서 그래요. 돈은요, 그 임창정도 뭐 돈이랑 핸드폰이랑 뭐 신분증까지 뭐 다 줬다고 그러더만 돈은 여러분들 손에 쥐고 있어야 여러분들 돈이에요. 내가 어느 누군가에게 10억을 받을 돈이 있어. 그렇다고 그 사람이 10억을 갖고 있는 자산가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안 주면 할 수 없는 거야. 받을 돈이 10억이든 100억이든 내가 내 손아귀에 내 계좌에 돈이 들어와 있어야 내 돈인 거죠. 받을 돈이 10억이건 100억이건 그 사람은 받을 돈만 있고 가진 게 없다면 그냥 그지예요. 내 손에 들어와야 내 돈인 겁니다. 받을 돈이 많고 내가 저 사람 빌려준 돈들이 많고 그거는 부자가 아니에요. 내 손에 갖고 있어야 그게 부자입니다. 증권도 수익을 내서 실질적으로 내가 낼 수 있는 기법을 갖고 있고 내가 그 실력을 갖고 있어야 내가 증권계의 부자가 되는 거지 부자로 만들어주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아서 그 사람들한테 돈 많이 퍼다 주고 인감 띄워주고 핸드폰 공기계에다가 내 신상 다 적어주고 인감 도장까지 다 내주고 신분증까지 내주고 그거는 자기가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에서 그 상대방으로 넘어간 것 뿐입니다. 아셨죠? 그런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다음에 할아버지 됐을 때 손자 손녀 심지어 며느리한테까지도 시아버님 저도 아버님 저도 증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공치사 받고 대우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우십시오. 유일한 길은 그겁니다. 그게 하기 싫으면 하기 어렵다 하기 싫다 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그럼 유튜브 찾아보고 신빙성이 있는 논리적으로 맞는 말을 하는 사람 거 한 사람 말고 여러 사람 거를 종합을 해서 그 눈을 가릴 수 있는 자기 눈을 연구를 하다 보면 그 눈이 떠지거든요. 사람에 따라 시간만 떠지는 기간만 달라질 뿐이지. 근데 그것도 하기 싫잖아요. 증권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 증권을 안 하면 증권으로 돈 잃을 일이 없습니다.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이니까 아침장만 이번엔 진짜네요. 금요일날 아침장만 좀 내일 장은 제가 봤을 땐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아침장 분위기 싹 봐서 종가나 마이너스에서 저 올라가는 장이다. 그러면 좀 평소대로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에이 오늘도 나가리 같은 느낌이네. 9시 5분 10분까지 보다가 오늘도 나가리네. 그러면 내일은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아, 오후나 점심 이후에 하는 그 분봉 매매, 구라 매매나 눌림목 매매 같은 거는 조금 생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